관련해서 어떤 기세랄까요? 민심의 흐름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아마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시니까 뭐 질문 던질 기회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묵은 호텔에 네. 그 마잉조우가 그 저녁에 그 무슨 행사 때문에 왔더라고요. 네. 마잉저우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인지도, 국민당의 예. 그 실질적인 뭐 대부, 그래서 국민당. 친중파의 뭐 대부라고 알려진, 그래서 마잉조우가 한 2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중국을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차잉원 이전에 이제 중국 총통이었죠. 전임 총통이었는데 중국이 대대적인 환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랬죠. 네. 그러고 이제 그 야당 두 사람을 이제 묶어서 연합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네. 그 배후에 이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마잉조 전 총통이죠. 어허. 그래서 저는 어떨까 좀 궁금했는데 예. 의외로 그 행사장이나 또 우리 같으면 뭐 추종자들이 확 다니잖아요. 같이. 네. 네. 뭐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전반적으로 참 분위기가 네. 밖에서 보는 것하고 예, 예. 그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약간 다르더라. 그리고 우리 같으면 뭐 유세차에 뭐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뭐 이제 그 연설하고 하는데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제 길거리에 그 간판이나 또는 이제 LED로 그런 이제 TV 영상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원이 나와서 뭐 이제 막 그 사람 동원해서 뭘 하는 그런 것들은 안 보였어요. 저는 이게 새삼스러운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혹시 코로나19의 여파로 선거운동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는 이미 예. 끝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마도 사람들의 관심 이제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같고 또 이제 뭐 요즘은 코로나 3년의 그 효과라는 게 모든 걸 이제 이걸로 하다가 보니까 맞아요. 예. 그걸로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선거운동을 하냐 그게 더 중요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세상이 바뀌었다. 그 좀 이렇게 미리 조금 감은 잡고 가야 되겠는데, 소장님. 중국 같으면은 그 마오쩌둥 모택동 이후로 대충 계보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혹시 빠뜨린 사람이 있습니까? 마오쩌둥 다음에 등소평, 등샤오핑,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 시진핑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모택동한테 마오쩌둥한테 쫓겨서 장개석 총통, 장제스가 그러면 대만으로 그렇죠. 간 이후로 대만 총통의 계보는 어떻게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래서 1996년까지는 뭐 장개석 국민당이 일당 독재를 했고 국민당 일당 그 독재. 이후로 예. 이제 8년 주기로 본토성 사람들, 그러니까 대만 출신의 사람들하고 이제 본토에서 중국 대륙에서 건너간 대륙에서 사람하고. 건너간 외성인이죠. 외성인. 그 교대로 이제 정권을 바뀌었죠. 8년 세 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이제 국민당이 했다가 예. 이번에 차잉원이 들어서면서 8년 연속으로 이제 민진당이. 민진당이 그래서 대만 출신 사람들이 집권을 했죠. 아하. 그래서 뭐 꼭히 그런 건 아닌데 8년 주기설이 이제 대만 선거에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 뭐 그 사이 3번의 빅데이터를 돌리면 이거는 눈 감고도 국민당인데 네. 여론조사는 정반대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5개 기관 정도가 뭐 대만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이제 많이 알려진 게 그런데 네, 네. 그 5개 기관들의 최근 4개월간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당이 이 지금 민진당 집권 여당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그 마지막 그 12월 31일 날 조사한 거를 1월 초에 발표한 걸 보면 민진당, 국민당, 민중당 그리고 평균을 냈고 거기에 국민당하고 민중당을 합친 거 요걸 보면 4, 3, 2, 1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권당이 4, 2당이 이제 1당이 3, 그리고 이제 제 3당이 2, 그리고 무소속, 뭐 기타 무소속 이런 게 이제 1, 이런 네. 구도로.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민진당의 승리. 그래서 아마 그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뭐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요즘은 그 샘플도 잘 뽑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계 처리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완전히 뒤집었다. 그러면 이제 대만의 여론조사 업체들은 다 문 닫아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저기 소장님 저 방금 그 표에서 미리 좀 이렇게 예비 학습을 하자면은 국민당하고 민중당은 느낌이 딱 오는데 민진당 이거 뭐 줄임말 아닙니까? 뭐가 줄여서 민진이 된 겁니까? 뭐 민주 진보나 뭐 이런 뭐 그런 건가요? 식인데요. 식이죠.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래 대만 본토인들 같으면 민진당이라 민진당. 보면 되면 되고 그렇습니다. 국민당이 그 대륙에서 넘어간 사람들. 넘어간 장제스 쪽 그렇죠. 쪽 민중당은 그러면 그건 이제 중간. 여기서 그러면 민진당은 뭐 좀 단순하게 그냥 이분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진당이 그럼 차이잉원이 지금 8년째 집권했는 현 여당이고 그렇습니다. 친미, 청량의 본토성 출신의 사람들. 국민당은 친중이라 보면 됩니까? 근데 이제 아까 방송 전에도 뭐 네. 비리님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 그 지금 이번 선거에서 친중이라고 달면 무조건 떨어진다 그거는. 아하.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국민당이 친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생각을 해본 방금 이제 얘기하셨지만 국민당이 공산당하고 싸워가지고 패해서 간 그러니까요. 사람들인데 예. 그 사람들이 친중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뭐나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국민당은 친중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언론은 뭐 우리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지만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친미, 친중 이 대결 구도로 이제 자꾸 쓰다가 보니까 국민당은 친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국민당의 선거 후보는 이 양반은 경찰대학 나왔고 이제 뭐 경찰총장 했던 경찰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민당하고 민진당하고 민중당의 대표는 둘 다 의사예요. 그리고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공교롭네요. 네. 의사하고 경찰하고의 사실은 싸움인데, 근데 그렇게 이제 보면은 지금 뭐 이 국민당의 후보의 특징은 이 본토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 국민당 입장에서는 친중이라고 하는 색깔을 빼려고 이제 이 후보를 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도 뭐 총선에서 그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의 포인트를 이 친미 뭐 친중 이 구도로 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차잉원 정부의 그 정책의 실패. 그다음에 우리도 뭐 경제가 안 좋지만 대만도 경제가 안 좋아요. 예. 근데 거기 너 이제 IT라든지 반도체가 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 중국 본토로 수출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훅 꺼진 게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그 쇠퇴나 이 경기 하강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이것이 좋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그것을 재개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친중으로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그러나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뭐 지금 민진당이든 국민당이든 또 민중당이든 친중을 걸고 넘어서면 선거에서 무조건 떨어지는 이유가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의 관계를 그걸 이제 나 친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민심을 얻을 수 구조적으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이제 왜 대만 사람들이 친중에 대해서 센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냐 그러면 돈은 거기서 다 벌지만 바로 홍콩 사태입니다. 그래서 홍콩 사태를 보고 나서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국양제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나라만 통합하겠다. 네. 이걸로 갔는데 홍콩에 일국양제를 하는 걸 봤더니 이거 무지막지하게 진압하고 이제 인권 문제도 걸리고 이게 이제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랑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만은 제2의 홍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만을 장악하거나 통일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제2홍콩이 되는데 그건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홍콩 문제가 대만인들이 이 친중에서 완전히 이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어떻게 돼서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후보들 중에 누가 되든 크게 중국에 대한 어떤 태도가 바뀌는 후보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제가 겁니까? 볼 때는 뭐 우리하고도 비슷하지만 그 대만하고 중국의 관계는 양안 관계는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지 이게 독립 변수가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금년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에서 예. 어떤 후보가 되냐에 따라서 양안 관계의 스탠스가 바뀌는 것이지 이 대만이 독립적으로 뭘 가는 것은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국방이나 외교나 이것이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를 자꾸 우리는 이제 그 여당하고 야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친중이냐 친미냐로 이제 보게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 제3당 민중당의 이제 커원적 후보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 예.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를 쭉 놓고 보면 4-3-2-1로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총통 선거하고 의회 선거를 이번에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3당이 뭐 어차피 이거 총통이 될 가능성도 왜 나왔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제가 왜 이제 국민당하고 민중당 합계를 냈냐면 4-3-2-1 구도에서 3하고 2를 더하면 5가 돼요. 그러네요. 그 역대로 네. 지금 여론조사한 걸 다 보면 이 1당이 이게 50%를 절대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2당하고 3당을 합치면 50%가 다 넘어가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되면 소위 또 여소야대가 결국은 되네요. 이번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총통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지 사장 그리고 실세는 이제 의회가 되는. 그래서 행정부가 뭘 한다고 그럴 때 이제 의회 동의를 얻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의 키포인트는 이 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 그것은 1당, 2당이 아니라 어느 당도 50%를 못 가져가기 때문에 제3당이 캐스팅 보드를 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이 사람이 어느 쪽에 붙어주냐에 따라서 이것은 네. 친중이 될 수도 있고 친미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제3당을 보면 이 사람의 공약을 보면 정확하게 국민당하고 민진당의 반반이에요. 반반. 중국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협력해야 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독립해야 되냐? 뭐 독립은 좀 심하니까 우리가 국방력을 높여야 돼.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 딱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뭐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민중당은 박쥐와 같다. 상황 보고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국민당 편이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민진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 총통은 뭐 여론조사가 엉터리가 아니라고 하면 답은 이미 나왔고 오히려 앞으로의 전국 4년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의회 다수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민중당이고 근데 민중당의 지지자들을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지지자들이 20세부터 30세의 MZ세대들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MZ세대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사회적인 영향력은 적지만 이 표심을 움직이는 데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콘크리트 지지율 30%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선거에서 누가 결정을 짓냐면 나머지 40%가 결정을 하는데 중국의 MZ세들이 대략 한 16% 인구 비율로 한 20% 내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쪽을 보냐에 따라서 콘크리트 지지율에다가 20%를 더해버리면 50%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1당, 2당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민중당의 제3당의 이 MZ세대들이 호감도를 가장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의회 구성하고 이 MZ 세대들의 예. 그 표심 그 두 개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콘크리트들은 무슨 소리 해도 생각 안 바꾼다는 예, 거죠. 예. 지금 이제 초반부에서 이제 전병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선거 열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본토인이라고 하셨습니까? 대만에서 나고 자란 분들하고 중국에서 건너온 외성인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지금 MZ세대를 말씀하셨는데 짐작컨대 MZ세대에 있어서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민주주의냐 이런 거보다는 그쪽도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나도 장가 잘 가고 싶고 뭐 집 좀 이렇게 번듯하게 사서 애 낳고 그렇게 살고 싶다 한다고 한다면은 뭐 이념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MZ 세대들이 나는 대만인이냐 아니면 중국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에서 이제 낳고 자란 사람은 당연히 대만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외성인들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워낙 이제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을 형성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방 효과가 있어서 나는 이제 중국인이야 아하. 이런 비중이 과거에는 한 5, 60%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대만 사람이야가 뭐 20, 30%? 그러다가 그러고 난 양쪽에 다 해당이 돼 이러는 사람들이 난 대만 사람일 수도 있고 중국인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또 20, 30%. 그런데 그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대만 사람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뭐 할아버지, 아버지는 뭐 이게 나는 대만 본토 그렇게 치고받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고 이제 자라고 생활한 이제 이 사람들은 본토 가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조국은 대만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샤이보터 이 캐스팅 보드를 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 원하냐 그러면 이념 실리 그거 별로 관심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정치 그러지만 우리도 그렇듯이 대만도 경기가 나빠서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전 세계가 다 그랬지만 집값이 너무 튀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이제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현상은 대만도 똑같은 상황이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통일 그거 현실적으로 이 대만 영공 위로 중국의 전투기가 날아다녀요. 그리고 미사일이 쑥쑥 날아다닌다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냐. 그래서 지난번에 펠로시 그 미국 하원 의장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네. 그때 이제 그 미국의 뭐 여론 그리고 중국의 여론들이 서로 싸우면서 중국에서는 대만이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 미국 비행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격추시켜야 된다. 그렇게 막 떠들었죠. 물론 제가 볼 땐 그것은 이제 중국 14억의 인민들을 위한 립 서비스지만 네. 근데 떨어뜨린 건 고사하고 고아하게 와서 회담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다음 날 대만의 6군데 동서 남북 가운데 6군데다가 중국이 실탄 사격을 했어요. 미사일을 진짜 쏜 거죠. 그래서 우르르 쳤을 예, 때 예. 예를 들면 휴전선에서 제주도까지 포가 그냥 날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이제 대만의 MZ 세대들이 우리가 독립하고 만세를 부른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에서 이제 있고 그러면 뭘 원하냐? 이 전쟁 없었으면 좋겠다. 전쟁. 예. 그리고 지금 상태대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 목표지.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취업은 해야 되니까 경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쟁 없고 평화롭고 경제 성장하는 세 가지가 지금 대만 젊은이들의 어떻게 보면 그 원하는 이제 시대의 희망상. 그래서 이번 선거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나는 미국에 붙어가지고 이게 뭘 할래? 나는 중국에 붙어서 뭐 할래? 그게 아니라 네. 이쪽에 붙든 저쪽에 붙든 간에 싸움 안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취직시켜주고 네. 집 살 수 있게 해주는 후보. 그래서 왜 이제 민중당의 그 MZ들이 그렇게 열광하냐는 것은 바로
이 MZ 세대들의 시대 정신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젊은이들, MZ 세대들이 원하는 대로 될지, 특히 전쟁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시 주석이 2024 신년사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중국과 대만의 통일 역사적 필연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의례적으로 항상 하는 말을 했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젊은이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지 뭐 가정은 해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전자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뭐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도 예를 들면 이제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놓고 보면 뭐 최근에는 그런 연두 기장이나 남북 관계를 언급을 안 하지만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남북 통일 이게 이제 연두 기자에게는 항상 오잖아요. 예. 정치 이슈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신년사 이제 2024년 초에 남북 뭐 무력 관련해서 좀 약간 무게감 있는 발언 주고받고 하긴 했거든요. 올해도. 네. 그렇죠. 비슷한 그런데 이제 상황일 그것은 수도 있겠네요. 네. 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건 얘기인데 그걸 내가 지금 할래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합치는 건 좋은데 쳐졌을 때 엄청난 경제력 격차를 그걸 누가 피해를 보냐면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면 굳이 왜 내가 우리 때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통일은 이제 1949년 이제 장제스가 대만으로 간 이후에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토릭인데 생각을 해보면 대만이 통일을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이익에 부합하냐 안 하냐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이제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연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만과 전쟁을 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있는 지도가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논리상으로도 맞고 메이크 센스해요. 근데 전쟁을 해버리면 그 지도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과업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맞는데 예.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을 놓고 보면 분단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정치인의 이익에 부합하죠. 그리고 더 객관적으로 보자면 전쟁을 할 때 공격을 하려고 하면 수비하는 사람의 군사력의 3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건데 그 대만하고의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거기에 법이 하나 있어요. 무슨 법이면 미국 법인데 79년에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이게 대만하고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갑자기 친구를 버리고 저걸 이제 동지로 삼는 친구로 삼는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뭔가 좀 찜찜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내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네. 아무도 그거 신경 안 썼습니다. 네. 근데 이게 40년 지나니까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한 그게 이제 미국의 힘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예측력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본토가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했을 때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래서 이게 법에. 네. 굉장히 모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써놨지만 그걸 직역을 딱 하면 뭐냐 그러면 자동 개입 조항이에요. 아. 무력으로 침공했을 때 원상으로 돌린다는 것을 격퇴시킨다는 거죠. 네, 네. 그걸 미국이 한다는 건데 이것은 자동 개입 조항인데 자동 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경제력에서도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보면 중국이 뭐 미국이 한 66% 정도? 근데 군사력은 그보다 훨씬 낮은 뭐 30에서 50 정도 수준이에요. 붙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깨지는 거라고요. 근데 중국은 손자병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다 공부를 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마라. 그리고 붙었다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는데 이거 생각대로 이게 자초되거나 망했으면 좋지만 이게 멀쩡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무역전쟁, 기술전쟁으로 씨알에 먹히면 주먹으로 하는 전쟁을 바로 하고 싶지만 대국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먼저 도발을 해줬다? 이거는 엄청난 땡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우리 서방 언론 또 한국 언론에 보면 중국의 2025년에 뭐 중국이 무력 공격을 한다, 2027년에 한다, 뭐 30년에 한다 그러지만 첫 번째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력이라는 것은 경제력하고 같은 거예요. 왜? 근데 경제력에서 적어도 미국을 넘어서야만이 전쟁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가는 것은 중국이 자기네 입으로 얘기한 게 2035년이고요. 서방 세계가 얘기하는 게 뭐 2028년, 30년, 37년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2035년이 채 넘어가야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제 최소한의 조건이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대만 공격에 관한 것들은 제일 이제 봐야 되는 건 그 대만 무력 통일을 이 누가 이제 날짜를 자꾸 잡냐고 그러면요, 전부 미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은 아무나 보시면 아까 방금 얘기하신 뭐 신년사든 뭐든 보면 이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만 있죠. 언제? 이게 없어요. 그럼 10년 뒤에 한다느냐, 네, 20년 뒤에 네. 하느냐 이거죠. 뭐 네. 계약서에 시간하고 이게 금액이 확정이 안 되는 건 계약이 아니죠. 근데 25년, 27년 이제 뭐 건군 100주년, 인민해방군 100주년이 2027년인데 2027년에 공격한다. 뭐 이게 계속 쏴지는데 그거는 미국이 다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뭐 2024년 25년이라는 것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택도 없는 얘기고 2027년이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지만 2027년은 중국은 5년 단위로 주석 선거를 해요. 그래서 시진핑 4기 정부가 시작하는 해가 2027년이에요. 근데 신정부 시작하는데 전쟁을 한다, 시작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메이크 센스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의 그 대만 무력 통일에 관한 것은 미국 중심의 이제 예측인데 그럼 미국은 왜 그 소리를 자꾸 하냐고 그러면 답은 심플합니다. 생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우리도 일본하고 관계에서 독도 문제를 건드리면 한국은 절대 가면 못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흥분하게 되죠. 그런데 대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관계에 있어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대만을 자기는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건드리는 건 못 참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건드릴 때마다 이제 중국을 흥분시키고 이제 자극할 수 있는 게 있고 거기에 이게 생기는 건데 그게 뭐냐면 네.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을 때 대만이 불안하니까 무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만이 지금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비해서 무기를 얼마나 샀냐면 지금 890불, 그 900억 불 가까이 샀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16번 무기를 샀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도랑치고 까지 잡는 수가 바로 이제 무력 도발 중국에 이걸 언급하게 되면 무기 팔아서 돈을 벌고 중국을 자극해서 어떻게 보면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제 이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실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에 대한 공격은 아직 실력이 안 된다. 오히려 정말 공격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지 중국이 미국을 공격한다? 힘이 없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공격해준다고 그러면 미국은 땡큐 소 머치. 야,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도랑치고 까지를 잡으시는구나. 저도 까지 잡았는데. 저기 그러면 이렇게 대만은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특히 미국 쪽에서 뭐 양안 관계가 어떻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언급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정치 지도자들의 실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과 또 시기로 봤을 때 미국 대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그거 갖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대만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경기 상황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만도 경기 안 좋다 뭐 청년 실업률 높다 집값 높다 하는 거 보니까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한가 봅니다만 여기는 그러면은 TSMC 늘 우리 뭐 주식 관련한 얘기할 때는 나옵니다만 TSMC 말고 또 대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UMC가 있죠. 그래서 파운드리 하는 뭐 탑10에 들어가는 회사가 네. 있죠. 아하. 그래서 그 파운드리에서는 뭐 거의 75% 이상을 대만이 차지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대중 반도체 규제로 TSMC도 타격을 받았고 우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우리는 타격을 뭐 받았다고 볼 수가 별로 없는데요. 우리도 물론 이제 뭐 일부는 있지만 그 파운드리 마켓의 거의 70%에서 85%를 실제적으로 대만이 커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이 못 파는 게 대부분, 우리는 사실은 파운드리보다는 D램인데 네. D램은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단가가 떨어져서 그렇지 이게 D램을 중국에 못 판다거나 팔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사태 때문에 우리가 크게 타격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 오히려 우리는 반도체 쪽에서는 단가 하락 때문에 이제 적자가 크게 난 것, 그게 메이저고, 그래서 뭐 일부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하웨이한테 팔았던 것들을 못 판 거, 이제 그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뭐 우리 삼성전자나 여기에 영업에 치명타를 줄 정도로 그 금액이 절대적으로 컸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타격은 대만이 받다고 봐야죠.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